그래서 영어 실력을 단기간에 빡 하고 올리는 방법이 있나요? 하면 답은 이런 댓글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영상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쭉 너무 잘 봤고요. 제가 한 3개월 안에 토익 점수 900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왜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지 저는 뭐 100%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 내가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6개월 있다가 진짜 미국으로 뭐 영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손에 잡힐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할게요. 같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제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영어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거든요. 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지식을 늘리는 데 있어서만 적용되는 얘기예요. 여기 이 지식 부분은 결국 뭐 영어의 문법의 이해도 정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포인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이 영어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이 경험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면 자 영어를 뭐 얼마나 많이 읽어봤니, 들어봤니, 써봤니, 말해봤니를 저는 이 경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영어를 경험함에 있어서는요 그 효율성을 따지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이제 읽어봤으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된 거지 뭐 한 권의 책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읽을까요? 그런 고민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한 권의 책을 읽었고 저 친구는 10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가 한 권을 더 효율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10권 읽은 친구보다 내 경험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0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보다 영어 경험을 많이 한 게 된다는 거고, 그 뜻은 결국 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많은 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자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서 영어 실력을 단기간에 빡 하고 올리는 방법이 있나요? 하면 답은 있어요. 없어요.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지금 성급하게 뭐야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끄시면 안 돼요. 특히나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팁 제가 이제 마지막에다 준비해 놨거든요. 끝까지 영상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영어 시험 있죠. 뭐 토익이 됐든 뭐 토플이 됐든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그 시험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문제 유형도 좀 파악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단기간에는 시험 점수 올리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사실 한계가 되게 명확해요. 말하자면 내가 오늘 토익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300점 나왔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제가 900까지 갈 수 있나요? 하면은 그분이 언어 감각이 진짜 좋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공부할 거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건 또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올릴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또 영어 때문에 그렇게 저는 고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하고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영어는 지식 곱하기 경험인데 결국 지식과 경험 중에 정말 중요한 건 경험이고, 그리고 그 경험 자체는 시간이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얼마나 내가 이 경험을 해야지 영어 실력이 늘 건가요는 사실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 영어 실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에 따라서 달라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감각마저도 있네. 그럼 뭐 한 500시간 1000시간 투자해서 영어 실력이 이만큼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영어 기본기가 조금 적은 상황인데 언어 감각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럼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시간 하면 됩니다 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하나 확실한 건 영어 실력을 내가 실질적으로 형상시키는 데 있어서 shortcut,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공부하고 많이 영어 접하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갈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자 이걸 우리가 저 앞의 내용에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핵심은 말이죠. 똑같은 100시간이 됐든 200시간이 됐든 500시간이 됐든 이 영어를 공부할 때 그 안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요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몰입입니다. 맞아요. 자, 몰입은 쉽게 말하자면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몰입은 단순 집중과는 달라요. 보통 집중이라는 것은 10분을 공부하더라도 다른 생각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몰두해서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몰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정해진 시간 공부할 때 그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같은 100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하루에 30분씩 200일에 걸쳐서 100시간을 공부하는 것과 하루에 10시간씩 10일 만에 100시간을 공부하는 것에는 분명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맨날 복근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번 할 때 복근 운동을 1시간씩 할 겁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1시간씩 운동을 할 거고요. 그렇게 100개월에 걸쳐서 그럼 뭐 한 8년 몇 개월 되겠죠? 100개월에 걸쳐서 내가 한 달에 1시간씩 100시간을 복근 운동을 했다라는 자 그걸 그냥 A의 케이스라고 볼게요. 이것과 비교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100일 동안 100시간 내가 복근 운동을 했다는 것을 가정해 보세요. 똑같은 100시간을 운동을 한 거지만 A의 경우와 B의 경우의 결과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A의 경우에는 자 A의 경우 뭐였어요? 한 달에 1시간씩 100개월에 걸쳐서 복근 운동을 한 거죠. 제가 추측하건대 그분은요 100시간 복근 운동이 끝나더라도 전혀 배에 복근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오늘 내가 1시간 딱 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뭔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29일 동안 앞에서 공부했던 효과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달 내가 복근 운동할 때가 되면 첫 번째 달 첫 1시간 운동하던 그 복근의 상태랑 두 번째 1시간짜리 운동할 때 내 복근의 상태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앞에서 1시간 했어도 그게 다 무효가 되고 또 그럼 0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달에 그 1시간 운동 시작할 때 또 보면은 첫 번째 달에 했던 거, 두 번째 달에 했던 거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0에서만 계속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100시간을 한다고 했어도 이게 그냥 굳이 그래서 뭐 1시간 방금 한 거 그 효과를 제외하면 이 효과들이 쌓인 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대신에 하루에 1시간씩 100일 운동을 한 사람은 자, 그 운동법 자체가 조금 뭐 잘못되거나 비효율적이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오늘 내가 운동을 했고 그 운동 효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날 또 1시간을 했고 그리고 그 효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해서 또 1시간을 했고 이게 말하자면 은행에 복리 그 이자가 복리처럼 붙는 것처럼 빡빡빡빡빡 붙어 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그리고 이건 사실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에요. 그냥 영어 교육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마케팅을 많이 때리기 때문인데 하루에 10분을 공부해서는요. 우리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분명 한계치가 존재합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하루에 10분만 근육 운동하면 뭐 1년 있다가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몸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아니고 이제 전성기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냐고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몸은 하루에 6시간을 운동해도 그거 안 나오는 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시간이란 거 우리가 어쨌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100시간이 됐든 500시간이 됐든 1000시간이 됐든 그거를 너무 넓은 기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면요. 그 응집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같은 시간을 공부했어도 맨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영어 실력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팩트 폭행을 해보자면 그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완전 엉뚱하게 공부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웬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다고 보면 그때 오히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몰입해서 단기간 안에 많은 시간을 쏟아서 똑같은 100시간을 할 거면 내가 100개월에 걸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 10일 만에 2주 만에 한 달 만에 어떻게 하면 내가 100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까 200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까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은 오늘은 20개씩 하고 내일은 30개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공부로 활용하면 그거는 안 좋은 방법인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하루에 6시간 공부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도 지금 당장 자 하루에 6시간씩 원서 읽고 그러면
아니요, 저 일할게요.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PD님이 말씀해주신 그 방법은, 자,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가 몰입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그런 식으로 거쳐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포인트는 하루에 10분만에서는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영어 실력의 향상에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워밍업 하다 끝나는 느낌? 좀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영어 공부도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정말 내가 집중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한 게 10분이다. 그럼 또 모르겠는데 종종 있거든요. 책 찾는데 2분. 책 이제 2쪽 정도 읽다가 문자 몇 번 쓰고 10분 됐네. 오늘 끝났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아시죠? 자, 지금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거고 반농담 삼아서, 자, 포인트는 어쨌거나 영어 공부에는 들어가야 되는 시간 자체가 존재해요. 아무도 100시간 공부해서 200시간 공부해서 영어 실력이 여기까지 왔다 없습니다. 천재들도요, 결국은 영어 또는 뭐 다른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1000시간이든 2000시간이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어는 결국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을 함에 있어서 띄엄띄엄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왕 같은 시간 할 거면 한 번에 몰아서 빡! 몰입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자, 이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근데 현실과는 상관없이 근데 난 여전히 뭐 2달 만에 3달 만에 그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라고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시험이니까 또 저도 이런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시험에 관련된 단어장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쭈쭈쭈쭈쭈 외워가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시험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단어, 어휘력의 싸움이 먼저 한 80%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시험 동안은 그 시험의 문제 유형을 익히는데, 그리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푸는데 할애하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해서 내가 얻은 영어 실력이 그럼 실전 내 영어 실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겁니까? 그건 저도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공부 드리는 걸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또 점수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시험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는 미드 보기 원서 읽기 다 필요 없어요. 시험 점수는 그냥 단어장 외우고 문제 유형 배운 다음에 그냥 문제를 그냥 모의고사를 한 100세트 풀어버린다. 약간 요 정도면 이제 대부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은 조언이지만 자자 꼭 기억하세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관련해서도 질문 있으시면 자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